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 교역자 여러분, 유클레시아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개혁과 평신도 이 주제 가지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개혁과 평신도 이 제목 가지고서 한국교회의 개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 가운데에서 교회 조직의 구조와 특성과 관련해서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아마추어이지만 사회에서는 프로페셔널인 평신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평신도가 서로 대비되는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관계를 이루면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 강좌를 마치면서 그동안 논의했던 것을 5가지로 간단히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는 교역자 프로페셔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이 교회 안팎의 도전을 받으면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화, 교역자의 양산, 과도한 교회 개척 등으로 인해서 교역자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기성교회에 청빙된 교역자들은 교회 관리와 행정의 압박 속에서 성직자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역자의 도덕성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고 교역자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며 교회 안에서는 존경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교역자의 도덕성, 정체성, 자존감, 전문성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교역자 배출의 창구가 되는 신학대학원을 독립시키고 적정 수의 목사 후보생을 선발하여 목회자 과잉 공급을 해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80년대 이후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평신도의 믿음, 열심, 역량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평신도의 힘에 의지하여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수많은 대형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의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서 역기능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교회 활동의 순수한 동기가 퇴색되었고 중심부의 평신도 집단은 교회 내 권력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개혁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한국교회 평신도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평신도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는 교회 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가 가진 장점, 곧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아마추어가 가진 단점, 곧 무책임과 무규율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추어인 평신도가 교회 내에서 가진 지위와 역할, 기능과 사역, 네트워크와 권력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평신도 아마추어리즘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조직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드립게임에 따르면 종교를 구성하는 세 요소는 종교적 관념, 곧 신학과 신앙, 종교적 의례, 예배와 실행, 종교, 공동체, 교회와 조직 등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균형 있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조직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의 중심을 이루는 교역자와 장로의 직분 가운데서 도덕적, 기능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는 기능 장애와 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과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당회의 독점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와 신임 투표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형교회의 개편과 대형교회의 분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특성이며 또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한국교회의 3분의 2는 신도수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이며 한국교인의 3분의 2는 신도수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형교회가 많고 교인은 대형교회에 집중된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해 소형교회의 평신도들에게는 약함과 불안정의 위기가 나타나며 대형교회 평신도들에게는 배제와 폐쇄성, 권력과 통제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를 양산하는 교역자 과잉 공급을 막아야 합니다. 신도수 30명 이하의 초소형 교회는 성장과 통폐합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소형 교회의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는 거룩한 규모 재편을 통한 다운 사이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교회는 분립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교회 평신도 사역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 평신도의 사역은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전에 교회 봉사라 불리던 평신도의 활동이 80년대 이후 교회 사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세대의 교회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80년대부터 교회 사역에 종사해온 평신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이 진행되면서 평신도들 사이에 이권이나 주도권 다툼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의 교회 내 활동을 다음과 같이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곧 행사, 사업,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에서 예배 중심의 교회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잃어버린 교회 봉사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평신도의 활동이 사역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단순화와 사역의 순환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 교회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평신도의 사역이 교회 밖의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즉 평신도의 교회 사역을 가정과 직장에서의 청지기 사역, 사회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한국 교회는 점점 침체의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기구와 조직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곧 커지고 경직화된 교회 조직, 교회 기구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크게 성장한 평신도의 건강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강좌를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평신도 여러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기도와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